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소목 협공 정석 변화 가운데 AI가 가장 높은 승률로 추천하는 한 칸 높은 협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칸 높은 협공에 대응하는 다양한 변화의 수법들이 숨겨져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한 칸 뜀의 변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둑 강좌는 바둑퀸 채널에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칸 높은 협공 가운데 가장 높은 승률로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는 아주 유력한 수법입니다. 일단은 가운데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하는 것이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인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프로들 대국에서도 가장 많이 두어지는 행마가 바로 가운데 한 칸으로 중앙으로 띄어 나오는 행마예요. 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칸을 띄웠을 때는 백도 날일자로 받아주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형태는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죠. 그러면 흙은 이 한 칸의 도를 이용해서 백을 이렇게 가까이 사선 쪽에서 압박을 하면서 건너가는 수를 엿보는 이러한 이제 변화를 과거에 많이 두었습니다. 한 칸을 띄면 이렇게 붙여서 바로 건너가서 결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점이 끊겨서 잡혔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흙도 실속이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백이 꽤 두터운 결과예요.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았더니 한 7대3 그 이상으로 백이 좀 우세하고요. 8대2까지는 아닌데 한 73%에서 4% 정도로 백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백이 굉장히 두텁다고 보고요. 또 추후에 저 변에서도 뭐 이러한 자리가 받지 않았을 때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조금 얇기 때문에 좀 불만인 결과이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협공을 통해서 건너가는 수는 잊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수를 두었을 때 상대방이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한다면 이제 과거 정석 수순이라면은 바로 붙여서 건너갔을 텐데요. 붙이는 수는 손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은 백돌 두 점을 아주 강하게 원래 바둑 격언에서는 사선을 밀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지만 지금은 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밀어서 강하게 이제 백에게 좀 어느 정도 실리를 내어주고 계속해서 백도를 압박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백 두 점이 좀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자리 급소를 맞더라도 당장 끊기는 수가 신경 쓰이는데 이 모양이 흙이 찌르고 막았을 때 붙여서 건너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연결이 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수가 남아 있어서 흙으로서는 이 끊기는 약점을 굳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자리는 모양의 급소이지만 후수인 거죠. 그래서 한 칸을 만약 뛴다면은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백이 붙이면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 백도를 서서히 몰아서 공격을 하게 되면 흙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만약에 이제 한 칸 뜀 이후에 다시 수순을 돌려서 보여드리면 흙이 한 칸 띄고 백은 날일자로 받아주고 네, 정수입니다. 이때 흙이 만약에 백을 이렇게 가까이서 압박을 해 온다면 백은 이 한 점을 굳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정석의 포인트는 한 점을 가볍게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을 가볍게 버리고요. 귀에 굳힘을 추천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흙이 백 한 점을 뭐 온전하게 제압하고자 한다면 뭐 밀고 또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제압은 되겠지만 굉장한 중복이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한 수가 노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흙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흙도 그냥 이제 큰 자리를 가면서 대세점을 가면서 이제 두어 가게 되는데요. 이 형태 자체가 두고두고 백은 이제 추후에 움직일 수 있는 한 칸 뛰게 되면 돌이 하나 놓여 있으니 아까와는 또 전혀 다르겠죠.
네, 이렇게 싸움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은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 이제 백한 점을 공격해 보겠다라는 의미인데 백이 이 한 점을 그냥 의도대로 살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 나오게 되면 이때도 뭐 흑이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밀어서 바로 공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가볍게 보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한 점을 백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흑도 절대로 바로 제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손을 빼고 두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흑도 둔다면은 이왕이면은 이 백 한 점을 한 칸이라도 좀 더 넓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의 화점까지 약간 두 칸으로 조금 압박이 덜하지만 이렇게 가더라도요. 백은 이렇게 한 점을 살려 나오지 않습니다. 흑이 밀고 사선을 밀지 말라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밀고 밀었을 때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에 두 점이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백은 이 변 쪽에서 벌리면서 한 점을 버리는 진행이 좋은데 이때가 재밌어요. 사실 이 형태가 프로들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제가 중국 골락시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료인데요. 골락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날일자 고침을 추천하고 있어요. 날일자 고침을 가면 이제 흑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 이렇게 제압하는 것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흑도 어느 정도만 밀어놓은 상태에서 변벌림으로 이 한 점을 온전하게 잡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백에게 탈출을 유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밀어가면서 전체를 곧마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접적인 보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여기서 실전에서 살펴보면 프로들 기보에서 관찰해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요 세 가지 다 가능한데요. 날일자 고침, 눈목자 고침, 변호로 다가가는 자리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검토를 해보았더니 의외로 변으로 가까이 갔을 때 백의 승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흑돌에 대한 압박도 더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도 약간 허술하지만 좀 넓게 벌려서 좀 압박의 의미가 있는 수인데 단점으로는 3-3을 바로 침입을 했을 때 또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안쪽으로 흑도를 가두듯이 막아서 날일자로 씌워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만약에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백 모양이 약간 간격이 좁아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대쪽을 막아서 이제 흑도를 살려주게 되는데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좀 재미있는 행마가 있어요. 한 칸을 띄면은 보통은 이제 치받아서 두게 되는데 그러면 젖혔을 때 이 한 점이 놓여 있어서 백은 막을 수가 있죠.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나온다면 백이 만족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한 점 잡았을 때 또 선수로 기분 좋은 선수로 한 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고요. 그래서 흑도 이러한 모양에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변 쪽을 하나 붙여놓고 백도 뭐 이렇게 치받는다든지 하면은 또 여전히 끼우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일단 그냥 막고 두었을 때 중앙에서 이제 살기 전에 약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젖혀서 절묘한 수순인데요. 먼저 이선 쪽을 붙여 놓으니까 그냥 젖히면은 아무런 수도 없는데 이 교환이 되어 있는 흑으로서는 굉장한 이득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이선 쪽을 붙여놓고 받을 때 그 다음에 젖혀서 백에게 흠집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젖혀 이어서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의도인데 만약에 호구를 치면 절묘하게
흙은 이제 완생이고요. 또 끊겨 있는 자리에서 백돌이 양분되어 있어서 좀 백이 획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은 보통 단수를 치고 다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행은 백이 한 7대 3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흙이 축이 유리해서 한 점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축은 지금 대각선 쪽에 좀 우상기 쪽에 흙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빠져나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 시간에 강좌를 좀 준비하면서 좀 놀라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단수를 또 이쪽으로 한번 치고 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했을 때 흙은 이제 백의 약점을 추궁해야 됩니다. 뭐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살아서는 불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의 약점을 추궁해야 되는데, 백은 이제 몇 번 밀어서 수를 늘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상전으로 전체 흙을 압박하고요. 수상전에서는 백은 5수, 흙은 4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앙 쪽으로 이렇게 또 뛰어서 사석작전을 하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고 돌 전체를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이런 또 수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좌상 쪽에서 시작된 정석의 변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좌변 쪽에서 좌하 쪽에서까지 지금 연계해서 변화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정석 후에 바로 진행되는 수순들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고 백이 받아주는 것까지는 정말 쉬운 수순이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두었습니다. 뭐 이때는 한 점을 안 살리고 그냥 귀를 굳혀서 백이 조금 만족이고요. 둔다면은 변의 성점 자리에 두어서 좀 더 넓게 큼직하게 백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날일자 굳힘을 한다면 몇 번 밀어 놓고 한 4줄까지는 보통 늘어주거든요. 4줄에서 5줄까지는 절대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접 보완을 통해서 지키는 이러한 수순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무난한 타협인데, 이렇게 변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찌 보면 기세의 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바로 3-3을 침입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백도 이제 최선의 대응을 찾다 보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보통은 타협으로 진행이 되는, 저는 아예 정석으로 외우고 있었던 형태인데 또 나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렇게 완벽하게 전부 암기해서 따라 두어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지켜봤었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변으로 가까이 만약 압박을 한다면 흙도 3-3을 침입하는 것이 정수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형태에서 예전에는 거의 걸쳐서 많이 두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철줄을 내려서 이런 모양 저도 정말 많이 두었었는데, 이런 모양을 두면은 지금 굉장한 손해입니다. 흙이 어깨를 짚고 이게 사석을 활용하면서 좀 백의 모양을 중복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만 되더라도 백이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철줄을 내리는 행마는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형태에서도 자세를 잡을 때는 입구자를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받을 때 한 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백이 꽤 괜찮은 자세이고요. 인공지능은 걸치는 수보다는 3-3 침입이 더 낫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3-3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흥미롭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에서 또 많이 나오는 진행 중에 하나가 백의 그 날일자 행마의 중앙으로 또 이렇게 좀 5선에서 약간 백을 봉쇄하겠다라는 좀 그런 의미에서 두는 수인데, 또 5선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가는 수가 또 많이
좀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 나왔던 수예요. 그럼 백은 한번 밀어놓고 흙이 이제 중앙으로 뻗어서 나올 때 이런 자리를 절대 그냥 밀면 안 됩니다. 이런 행마는 이제 이적수라고 하죠. 상대방에게 좋은 자세를 내주어서 이게 스스로 관통을 당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속수를 피하고 입구자로 나오는 행마가 좋은데, 그러면 또 귀를 붙여서 젖힐 때 늘어서 행마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형태도 과거에 비슷하게 이게 늘어서 두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늘면은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쌍립의 자세를 내주어서 흙이 너무 자세가 좋아요. 굉장한 악수라고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그냥 나를자를 두어서 어차피 붙이는 수가 안 되거든요. 끊겨서 잡힙니다. 그래서 굳이 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 기준에서는 그냥 양호고 급소여서 너무나 두고 싶거든요. 근데 프로들도 공부 잘 안 되어 있는 프로들은 이런 자리 늘어서 둬요. 실제로. 네, 이렇게 느는 수는 쌍립의 자세를 내주어서 악수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도 또 심심치 않게 좀 살펴볼 수 있는 형태인데, 좀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백이 약간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석 후에 이렇게 5선을 두어가는 백도를 씌우는 약간 악수를 유도하는 행마인데, 이러한 진행도 그냥 쉽게 둘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실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칸 높은 협공.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 협공 정석 가운데 가장 승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한 칸이 일감이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한 칸을 알려드리는데, 한 칸 후에 변화해서 별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과거형 정석에서는 이제 손을 빼고 한 점을 가볍게 보시고요. 만약에 변의 성점 자리를 둔다면 이땐 가까이 가는 수, 눈목자 굳힘, 나를자 굳힘, 이 세 가지 모두 승률이 비슷하니까요. 포인트는 이 101점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한 칸 뛰어나오면 쭉쭉 밀어서 공격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행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흙이 좀 백을 몰아가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백도 이 한 점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벌림 또는 귀 굳힘으로 행마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칸 높은 협공에서 여러 선택들 가운데 일감은 한 칸이었고요. 혹시라도 뭐 귀에 붙임을 통해서 자세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는 인공지능 시대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수 한 방 맞았을 때 사실 이런 한 점을 버리면서 사석작전으로 자세를 잡는 이런 수단들이 과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석처럼 두어졌던 형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백이 그냥 귀에서 한 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한 8대2 정도로 크게 우세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귀중한 선수까지 백이 가져가서 들여다보는 자리도 선수이고요. 흙은 여전히 위생으로 보는 거고요. 좀 모양상 보면은 전혀 나빠 보이지 않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면 한 점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붙이는 수는 안 두시는 게 좋겠고, 혹시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한다면 바깥쪽을 늘더라도 만족스럽고요. 이렇게 되더라도요. 근데 지금은 안쪽을 이렇게 늘어서 한 칸을 뛸 때 또 늘게 되면 끊기는 약점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더 지켜야 되는데 다시 변해서 한 칸을 뛰게 되면 백이 조금은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칸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정수이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수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를자 씌워가는 수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프로들 바둑에서 이렇게 나를자 협공, 그러니까 한 칸 높은 협공을 갔을 때 나를자로 씌워가는 수를 만약에 둔다면, 이 부분전에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좀 자신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나를자 씌움에서는 나와서 끊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인공지능상으로도 버그도 많고 두 칸 협공의 변화 못지않게 또 어렵습니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제대로 준비해서 이 나를자 씌웠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